간단하게 그냥 연차 정도만 좀 물어볼게요. 혹시 1년에서 3년 차 정도 되신 분? 좀 많네요. 그러면 3년 차에서 5년 차 정도? 그럼 대부분 취준생이 좀 다 가까운가요? 다 7년 차 이상? 알겠습니다. 혹시 뭐 웹이나 앱 쪽을 하시는 분? 이분 되게 많고요. 아니면은 내가 백엔드 쪽 개발하고 있다. 반 정도 되네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한 15년 정도 이제 개발 업계에서 일을 했습니다. 1년 정도는 회사 생활을 하고 있다가 저도 이제 뭔가 창업이란 것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IT 시장에 좀 뛰어들었는데요. 친구와 함께 동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친구와 함께 동업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6년 정도 같이 일을 했었고요. 어쨌든 뭐 좋게 시작을 했고 좋지 않게 마감을 하는 상황에서 어쨌든 이제 회사는 잘 안 됐기 때문에 좀 돈을 벌어 보겠다고 외주도 뛰고 알바도 뛰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결혼도 하고 이제 가정을 택하게 되면서 이제 엔터프라이즈의 길을 걸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하면서 지금 현재 이제 대기업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시다시피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예전에 웹 개발자가 그렇게까지 매력적인 직업이 아니었어요. 지금은 훨씬 되게 멋진 직업이잖아요. 그때는 이제 웹 개발을 한다 그러면 실력이 없는 친구들이 이제 가는 거다라고 인식이 있었어가지고 이제 중간에 좀 많이 힘들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수도 없었고 1인 개발자를 제가 오래 하다 보니까 대부분 취준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1, 3년 차 분들이 특히 이제 그런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은 이제 그런 고충들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이런 활동들을 좀 하고 많이 알려드리는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또 이런데 좀 초대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제 생각을 좀 전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이제 관점이 바뀌고 관점이 태도를 바꾸고 태도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습관이 되어서 결국은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얘기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자로 살게 되면서 아마 어떠한 생각들이나 이제 관점들 그리고 어떤 마주하는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15년을 이제 개발에 있다 보니까 그 생각이 바뀌게 되었던 부분들 그리고 그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부분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개발에 대한 저의 생각과 관점에 대한 얘기고요. 특히 협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서 이제 뭔가 개발에 대한 가치관이 변했던 이야기들을 좀 드려볼게요. 자, 뭐 모두 다 비슷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발자가 되고 싶다. 뭐 요새는 이제 개발자라고 하는 직업이 워낙에 선망되고 좋은 직업이고 저도 그 개발 문화를 정말 사랑하는데 다 모두들 잘하는 개발자 그리고 멋진 개발자 좋은 개발자가 되고 싶다라고 개발자를 시작하게 되면서 아마도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잘하는 개발자 혹은 좋은 개발자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개발자가 보통 그런 개발자로 생각하고 있나요? 제가 이제 한창 그 개발을 막 접하고 이제 얼마 안 되는 꼬꼬마 시절 이제 1, 2년 차 내지는 이제 막 개발을 했을 때 이때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좋은 개발자란 무엇인가? 당연히 이제 개발을 잘하는 개발자겠죠. 그러면은 개발을 잘하는 개발자가 뭔데? 라고 했을 때 제 주변에는 뭔가 되게 대학교 때 정말 그 학점을 A부를 받고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 친구는 코딩을 잘 못했어요. 신기하게도. 근데 뭔가 개발은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뚝딱뚝딱 막 게임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두 친구를 보면서 아무래도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확실히 그냥 코딩을 잘하는 거 그리고 뭔가 만들어내는 것을 잘하는 개발자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뭘 하더라도 결국은 요구사항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어찌됐든 간에 구글을 키고 뭐 GPT를 키고 뭘 키든 간에 엉덩이를 붙여내서 무언가 어쨌든 간에 만들어내는 사람이 중요한 거지 똑똑하고 뭐 하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 그래서 뭔가 할 줄 안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어떻게든 해내는 게 정말로 잘하는 개발자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 몰라도 어쨌든 간에 해내는 사람이 정말 잘하는 개발자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좀 더 이제 연차가 찼습니다. 그래서 한 3, 5년 차가 되다 보니까 세상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제 구현만 잘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구현만 잘 했다가는 나쁜 코드를 만났을 때 정말 힘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회사를 가고 갔을 때 뭔가 내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남이 했던 프로젝트를 딱 맡아서 하는 순간 와, 이거를 누가 짰을까 이렇게 생각이 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정말 그 우연만 잘했다가는 진짜 내가 이런 코드를 누군가한테 줘야겠구나, 혹은 그런 것들을 겪게 되면서 내가 코드라고 하는 것들을 정말 잘 만들어야겠다. 내가 누구한테 줬을 때 되게 민망하지 않게 도대체 이 코드는 누가 짰을까라고 한탄하지 않게 정말 와, 제가 이런 코드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해야 되는 이유가 결국은 좋은 코드를 만들어내는 게 좋은 개발자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래프가 있죠. 이제 우리가 그냥 잘 못 짜는 사람들이 굉장히 코드를 빨리 짤 수 있습니다. 그냥 빨리 어떻게든 짜게 되면 속도가 빠르거든요. 저는 그래서 한창 제가 이제 주니어 시절에는 제가 우리 사수보다 코딩을 더 빨리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약간 그 중2병 개발자의 자만감이 있었습니다. 내가 좀 더 개발을 잘하지 않나? 그렇지만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하다 보면 어찌됐든 간에 누군가는 이슈를 쳐내는 상황이 프로젝트가 커지고 상황이 발생하고 어떻게 돼도 그 시간 내에 계속 만들 수 있는데, 나는 어떨 때는 마감을 지키고 어떨 때는 막 맨날 밤새고 야근하고 이 일정 관리라든지 얘가 예측이 안 되는 개발자가 되니까 잘하는 개발자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거는 잘하는 개발자가 되려면 내가 해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결국은 예측 가능한 속도로 개발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클린 코드하게 작업을 해야 되고 굉장히 품질을 잘 만들어야 되는 것들을 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뭔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저는 개인 사업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1인 개발자로 함께 하게 되면서 뭔가 이제 나는 개발을 잘하는 사람이니까 이걸로 돈을 벌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전이죠. 그러니까 그 단순히 회사 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이 비즈니스 세계로 가게 되면 개발을 잘하는 것들만 가지고 잘하는 개발자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업을 하고 개발을 하다 보면은 항상 저런 가치 충돌을 겪어요. 그러니까 요구사항이라고 그러죠. 저는 어쨌든 이제 사업을 하다가 뭐 실패를 했으니까 중간에 외주도 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곳에 있었는데, 이때 느끼는 것들은 그 사람들은 저한테 이거 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고 해놓고 마감은 절대로 안 바꿔줍니다. 무조건 5월 5일까지 돼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잘한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러니까 코드의 품질을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앞에서 느꼈었고 요구사항을 만들어주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은 맨날 요구사항이 바뀌어요. 이거 여기 있는 거 버튼 오른쪽으로 좀 옮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여기 있는 거 1픽셀 좀 디자인만 좀 색깔 좀 바꿔주면 안 될까요? 그래서 계속 그런 걸 하고 있는데 마감은 안 됩니다. 마감은 무조건 5월 5일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마감은 바꿔줄 수 없는데 아무튼 그래도 이거 좀 바꿔주세요 하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겪게 되죠. 여러분들이 회사에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그 우리 사업부와 그 기획팀이 맨날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이거 바꿔주세요, 저거 바꿔주세요. 근데 제가 사장님이 돼 보니까, 그리고 개발을 같이 해 보니까 저 두 개에 대한 딜레마가 항상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드의 품질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은 뭔가 아무튼 빨리빨리 대응을 못 하고 있어. 내가 빨리빨리 대응을 하고 있으면 그 이상한 코드를 작성하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뭔가 빨리 만들면서 내가 코드를 막 짜고 있으면 되게 힘들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중요하게 되면서, 근데 결국은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코드를 잘 만들고가 아니라 결국 마감을 잘 맞추는 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마감을 못 맞추면은 아무것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마감을 잘 맞추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차가 좀 쌓이다 보면 맨날 일정 물어보잖아요. 개발자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그 말, 언제까지 가능하세요? 근데 그 언제까지 가능하세요를 말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좀 연차가 차다 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자, 우리가 타협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순간 저는 그 예전에 있었던 회사에서 그걸 타협하는 사수가 너무 싫었어요. 아니 그냥 빨리빨리 하면 되지, 왜 그렇게 열심히 리팩토링하고 코드 그렇게 만들려고 해. 어쨌든 마감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근데 그 말이 이제 뭔지는 알겠더라고요. 마감을 지키는 게 정말 중요하지. 그치만 그렇다고 해서 코드를 이따구로 짤 수는 없잖아 라는 생각을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개발을 잘한다라고 하려면은 우리가 요구사항도 지켜야 되고 마감도 지켜야 되고 요구사항을 만들어 주는데 퀄리티도 내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코드도 잘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꾸준히 공부도 하고 하는 멋진 이 갓생의 모습이 저에게는 개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러한 목표로 좀 달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코드의 품질을 지킬 것인가,
그리고 시간을 맞춰낼 것인가, 그리고 요구 사항을 이제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부분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멋진 개발자, 잘하는 개발자는 요구 사항의 변화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 있으면서도 시간의 압박을 지켜내면서도 어찌됐든 간에 우리의 코드의 품질을 지키고자 하는 이 의지가 충분한 사람, 이런 사람.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저는 그 타협하는 개발자가 되는 그 제가 옛날에 봤었던 그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코드의 품질을 고집을 하면 마감과 릴리즈의 압박을 받아요. 그죠? 내가 코드에 리팩토링하고 뭐 하고 있는데 요구사항은 계속 변경되고 마감은 어차피 내일이고. 근데 코드의 품질을 포기하자니 뭔가 개발자로서의 어떤 자괴감을 빠지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이렇게 개발하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이게 코딩 노동자인가 아니면 개발자인가에 대한 어떤 한탄들. 여하튼 저는 그럼에도 꺾이지 않고 하는 게 멋있는 개발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야근하고 번아웃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마 좋은 코드를 만들려고 해. 그다음에 빨리 만들어야 돼. 하지만 비용은 줄여야 돼라고 하는 것들을 막 고집을 하다 보면, 자, 이 둘 중에 우리가 뭔가 하나는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우리가 이걸 셋 다 지키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나를 갈아 넣어야 되는데, 나를 갈아 넣으면 여러분들은 야근도 해야 되고 번아웃도 오시고 이게 자괴감이 빠지게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셋 다 어떻게 하면은 만족을 시킬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었는데요. 결국은 그 답이 번아웃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제품도 만들고 싶고 마감은 지켜야겠는데, 그런데 코드 품질을 보니까 와, 이건 안 되겠다 싶기도 하고, 근데 코드 품질을 포기하고 일단은 무조건 마감에 맞춰야지, 요구사항에 지켜야지 하고 있으니까 자괴감이 오고 있고, 자, 이런 생각을 해서 뭔가 나를 갈아 넣으면은 번아웃이 오고요. 근데 뭔가 타협을 하자니 자괴감이 오고, 내가 뭔가 이 상황을 해결을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뭔가 능력 부족이다 생각하게 되면서 계속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구글은 안 그러겠지, 네이버는 안 그러겠지, 딴 데는 안 그러겠지, 우리 회사만 이런 거겠지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한탄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좀 나중에 깨달았던 사실인데요. 시장은요 생각보다 고품질의 코드를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수가 그렇게 짰나 봐요. 그래서 물론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데요.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내 생각보다 그 좋은 코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합니다. 자, 그러니까 고품질의 코드라든지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눈에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개발자들은요 오픈 소스라고 하는 거 씁니다, 그죠? 라이브러리를 쓴단 말이죠. 소스 코드가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코드의 품질을 보십니까? 코드의 내용을 보고 하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들, 심지어 개발자들조차 코드가 공개되어 있어도 그 코드의 품질을 가지고 우리가 그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유용함과 만듦새가 그걸 만들죠. 그러니까 결국 사업을 했을 때 뭘 하던 간에 결국은 이 가치라고 하는 것들은 내 코드의 어떤 품질이나 이런 것들보다 결국 그 코드가 뭘로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거를 깨닫는 데까지 오래 걸렸어요. 자, 개발자의 평가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개발자의 평가는 다를 수 있습니다. 너는 무슨 기술을 가지고 있어? 너는 얼마나 일을 잘해? 너는 어떻게 일을 해?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멋진 회사들, 뭐 잘 나가는 회사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기술력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잘 나가는 제품이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그래서 개발의 평가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개발하느냐보다는 뭘 개발하고 있지? 그 회사가 뭘 개발하고 있지가 굉장히 중요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유명한 개발자들 혹은 내가 가고 싶어하는 개발에 어떤 동경하는 회사 혹은 동경하는 사람, 그 사람을 떠올렸을 때 정말로 그 사람의 어떤 기술력인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만들어낸 무언가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 회사가 멋진 회사가 아닌 거는 아니지, 우리 회사가 그렇게까지 대단하지 않을 수 있는 거는 우리 회사의 제품일 수 있거든요. 우리 회사 사업성이 있고, 그거는 이제 사람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제가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면서, 자, 어떠한 그 서비스는요 제가 뭐 한 달 정도 만들고 나서 뭐 5천이나 뭐 1억이나 이렇게 벌 수 있을 만한 어떤 제품도 있었지만, 어떤 것들은 죽어라 개발을 했는데 그만한 가치도 못 버는 개발이 존재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같은 기술을 써도, 같은 시간을 써도 가급적이면 내가 뭘 만든지에 따라 가지고 가치가 달라지더라. 저는 서비스가 몇 번 망해봤습니다. 망해보면요,
그냥 내가 이때까지 열심히 했던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했었지? 그래서 결국은 이 코드를 보는 관점이 이때부터 좀 많이 변했습니다. 결국 코드의 품질 정말 중요하죠. 근데 그만큼 지금 중요한가? 혹은 내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코드 품질이 무슨 가치를 가지는 거지? 지금 품질을 다듬는 게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이것을 좀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 지금 만들고 있는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내용들은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지? 나는 그렇다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내 시간을 같은 시간을 쓰더라도 더 그럴싸하게, 더 임팩트 있게, 더 영향력이 있는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는 게 맞겠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기왕이면 좀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내고 싶었어요. 아까 말했지만 같은 시간을 쓰더라도 내가 이것을 개발하느냐 저것을 개발하느냐에서 코드의 품질과 상관없이 내가 무엇을 개발하고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말 가치가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가치 있는 코드가 뭐냐라고 하게 되면 적절한 코드 품질 위에 적절한 요구 사항에 적절한 마감을 잘 선택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개발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도구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 내가 코드를 만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하지만 나의 가치는 이 개발의 가치는 그 코드의 가치는 그 코드가 가치가 만들고 있는 그 가치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가치라고 하는 것들은 개발로 지금 내가 무슨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 뭘 만들고자 하는가에 달려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개발의 가치, 우리가 기술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고 있는데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게 결국 우리 회사에서, 우리 부서에서 혹은 뭐 시장에서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개발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다른 관점으로 개발을 바라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코드의 가치는 뭔데요? 그 기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뭔가 좋은 코드는 왜 필요한가? 우리는 왜 코드의 품질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개발자에게 왜 그렇게 리팩토링이랑 그런 것들을 강조하는데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코드의 품질이 중요해진 시점은 이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전까지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코드의 품질을 살짝 무시를 해도 개발 속도가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시점이 지나가고 나면 결국은 좋은 코드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계속 꾸준하게 그 속도로 개발을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가 좋은 품질의 코드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은 저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비즈니스가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공하기 전까지는 뭘 해도 별로 상관없지만 자, 우리가 비즈니스가 성공을 하게 돼서 어느 정도의 규모가 올라와가지고 어떤 임계점에 오르게 되면 결국은 내 코드가 이 비즈니스의 성장의 가치를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안정성이 떨어지는 제품, 여러분들이 앱스토어에 올라갔다가 혹은 어떤 제품을 받다가 별점을 테러 받는 상황, 혹은 그 제품이 마음에 안 들어요, 별로예라고 얘기하는 상황,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결국은 개발자의 만듦새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받거든요. 왜 우리 옛날 금융권 서비스들이 그렇게까지 욕을 먹었던 이유는 그냥 그렇게까지 완성도 있게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될 건 다 돼도. 그래서 결국은 코드의 품질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계속 뭔가를 계속 만들고 싶지만 저렇게 구조가 좋지 않고 뭘 만들지 않고 만들게 되면 결국 비즈니스의 가치를 높인다기보다는 우리가 발목을 잡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속칭 얘기하고 있는 그 레거시 코드를 작업하는 경험이 사실 많이 괴롭습니다. 그런 것들을 안 하고 싶은 회사에 가고 싶고 그런 회사에서 가고 싶지 않은 이유들이 결국은 낮은 코드의 품질을 마주치고 있고 누군가는 거기 유지보수를 해야 되고 우리가 그거 수정을 해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개발자들은 정말 동기부여도 떨어지고 괴롭고 힘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코드의 가치의 의미는 결국은 그 비즈니스의 지속 가능성을 책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은 코드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결국은 앞에서 만들었던 코드가 만들어내는 가치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 지속 가능성을 만들기 위한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코드의 정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품질의 코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경우는 결국은 핵심은 김인 거죠. 김은 비즈니스의 가치인 겁니다. 우리는 저거를 파는 거예요. 하지만 방부제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팔다 보면은 오래 가지 못하겠죠. 지속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발자의 어떤 그 역할은 이렇게
비즈니스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의 대부분은 우리가 유지 보수하고 있고 버그 수정하고 있고 뭔가 이슈 수정하고 있고 내가 쳇바퀴 돌고 있는 삶이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그 모든 행동들이 결국은 우리 회사에서 잘 팔고 있는 그 서비스를 유지 보수하면서 정말 그 방부제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주고 있는 거고, 그게 개발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비즈니스의 가치가 올라야만 우리가 기술적 챌린지라고 하는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냥 여러분 사이드 프로젝트를 해보시잖아요. 사이드 프로젝트는 실제로 면접이나 이력에서 그렇게까지 높은 가치를 쳐주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만드는 데까지는 누구나 만들어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저기 내가 만든 사이드 프로젝트가 훨씬 더 뭐 높은 기술을 썼고 최신 기술을 썼고 뭘 만들었다 하더라도 저기에 있던 막 오래된 5년 6년짜리의 레거시 프로젝트를 해본 경험을 높이 쳐주는 이유는 결국은 비즈니스의 가치가 오래되었고 그런 것들을 해본 경험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고, 그것을 유지하는 게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고 있거나 최신 기술을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은 다르게 생각하겠죠. 최신 기술을 쓰고 있지 않은 낡은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폄하하는 거 있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서비스의 규모라 복잡도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가 그런 부분들을 다루는 게 훨씬 더 어려운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치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비즈니스의 가치가 높아지고 규모를 높여놔야, 그리고 거기에서 일을 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의 개발자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큰 기업에서 일을 할 때 큰 기업이라고 해서 대단히 어떤 그런 기술을 쓴다거나 난이도 있는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개발 기술은 별로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거기에 있는 수많은 것들의 규모로 인해서 생각해야 되거나 고려해야 될 것들이 완전 다른 생각으로 해야 됩니다. 내가 한두 명 있거나 잠깐 장애가 나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장애가 나버리면은 모든 것을 생각해야 되는, 그렇게 규모가 다르실 경우에는 정말 다른 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발자에게 훨씬 더 그 챌린지를 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비즈니스하고 코드의 품질의 어떤 균형 관계를 생각을 해봤을 때, 자, 우리가 사실 맨 처음에 어떤 거였죠? 자, 코드의 품질을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요구 사항을 못 맞추고 기능을 못 맞췄죠. 그래서 기능과 요구 사항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코드의 품질을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저연차 때는 개발자와 사업은 뭔가 배타적인 관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뭔가 서로의 앙숙이고 서로가 이해를 못 해주고 있고, 뭔가 개발의 세계를 이해 못하는 기획자가 있고 그 사업을 이해 못하는 개발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업을 한번 해보고 나서, 그리고 정말 이 비즈니스랑 결국은 그 코드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비즈니스가 잘 되기 위해서 만든 거였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비즈니스가 잘 돼야 내 가치가 높아지는 거고, 내 가치를 높이는 거는 결국은 내 코드가 아니고 이 비즈니스의 가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순환 관계를 잘 이해하고 나시면 내가 하고 있는 역할이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비춰지고 있는지를 좀 아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개발자의 역할이라고 하게 되면 다르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하는 행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관점이 변하는 거죠. 개발자의 역할은 코드의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어쨌든 비즈니스의 가치를 높이는 균형의 수호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란 겁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어려운 거고 가치를 인정받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술하고 지식을 넘어서 약간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 무조건 최신 기술 좋아요, 기술적 난이도가 있는 게 좋아요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기술을 얼마만큼 적절하게 지금 쓸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중요한 거고, 우리가 시니어 개발자에게 요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아마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우리가 그때는 품질과 개발과 요구 사항에 대해서 저울질을 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자, 뭘 선택하자 하지만 결국 중요했던 것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요 삼각형을 내가 선택하고 내가 그려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하는 게 우리가 개발을 잘하거나 코드 품질을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능력인 거고요. 여러분들이 시니어 개발자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얼마만큼 품질을 중요하게 해야 되고, 지금 얼마만큼 시간을 땡겨야 되고, 지금 얼마만큼 우리가 그 코드를 관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 균형을 계속 고민하는 사람이 진짜 정말로 중요한 개발자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게 개발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다 선택하는 거였어요. 예전에는 요구사항, 시간, 코드 품질 이 안에서 내가 아득바득 버텨가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다면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안에서 어쨌든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떻게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조율하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정말로 진짜 개발자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개발이라고 생각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왜 협업이 중요한가에 대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발자는 비즈니스의 가치로 만들어진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비즈니스의 가치는 어떻게 올릴 수가 있죠? 개발자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죠. 개발자의 직무로 비즈니스의 가치를 올린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런 역할이 아니에요. 개발자의 역할이 뭐라 그랬죠? 개발자 역할은 김이 아니라 방부제를 만드는 역할이었습니다. 애초에 그 김을 잘 만들고 안 만들고는 우리 사장님한테 달렸고 우리 사업부에 달렸을 수도 있죠.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은 사실상 뭔가 안정성 그리고 구현과 안정성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자는 감점식 계산밖에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잘 만들어도 내가 120%, 200%를 만들어도 사실 그거에 대한 어떤 가치보다는 잘 못 만든 버그들, 잘 실수했던 내용들, 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저점을 높여주는 사람인 거지 고점을 치는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뭔가 억울하지 않나요? 나의 평가는 사실상 개발의 가치로 평가를 받고 있는 건데 나는 이런 역할을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그래서 개발자가 아닌 비직군들과 싸우게 됩니다. 사업의 가치, 디자이너의 가치, 이 사람들의 가치와 개발자의 가치가 미묘하게 다른 거예요. 자, 왜냐하면 우리는 버그가 안 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일을 덜 하고 싶죠. 왜? 일을 덜 해야 버그가 덜 나니까. 일을 적게 해야 문제가 안 생기니까. 하지만 비즈니스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뭐라도 덜 해야 가치가 생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자들한테 요거 하나 해주세요, 저거 하나 해주세요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이런 걸로 싸우고 있는 거죠. 특히 우리의 역할이 되게 분명해지면 분명해질수록 자기 것들에 대한 문제를 안 일으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어떤 이야기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앞에서 쭉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비즈니스의 가치를 높여야만 내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개발의 가치로 나의 고점을 높일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뭘 해야 되느냐? 결국은 그 사람들이 내 성과를 낼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개발자이지만 기획자를 도와줘야, 그래서 기획자가 좋은 기획을 만들어줘야 결국은 내 가치가 오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디자이너를 도와줘야 되고 내가 우리 사장님을 도와줘야 되고 우리 사업부를 도와야 되는 거죠. 개발팀한테 좀 제대로 말해주세요, 기획팀한테 좀 그러라고 하지 말아주세요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성과로서 으쌰으쌰를 해줘야 겨우 우리 개발자의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협업을 하셔야 돼요. 개발자 스스로는 개발 가치를 올릴 수가 없는데 우리가 평가받는 거는 결국은 비즈니스의 가치로 평가를 받다 보니까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는 비즈니스의 가치를 만들 수 있도록 남을 돕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발자가 비즈니스의 가치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들은 가서 기획자들한테 이게 더 팔릴 것 같은데요, 이게 더 괜찮을 것 같아요, 디자인 이게 별로고 이게 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개발자로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조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개발은 결국은 그래서 코드로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연차가 오르면 여러분들은 그 저연차 때 코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연차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코드를 안 하고 회의도 많이 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코드가 그렇게 중요했다 그러면 연차가 높으면 높을수록 코드만 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생각을 해보시면은 연차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코드를 하는 양이 줄어요. 그만큼 코드의 가치보다 이 협업의 가치 그리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가치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개발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지 않아도요, 다른 사람들이랑 함께 하는 것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 비즈니스고 개발입니다. 왜냐? 결국은 내 가치를 높이는 거는 비즈니스의 가치를 높여야 우리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개발자의 역할이라고 하게 되면 처음에는 우리는 다 프로그래머로 시작합니다. 왜? 우리는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개발을 시작해서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의 가치가 높아지려면, 내 가치가 높아지려면, 우리 회사의 가치가 높아지려면 나는 다른 사람들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코드 한 줄을 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나에게 기획을 줘야 되고, 나에게 이슈를 줘야 되고, 나에게 디자인도 줘야 되고, 나에게 모든 것들을 줘야 되고, 내가 그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런 것들을 해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공항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 해결에 대한 저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었던 얘기였어요. 자, 어떤 공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공항에서 짐을 찾으러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30분 정도 걸렸어요. 너무 오래 걸리죠. 우리가 짐 찾는데 30분 너무 화가 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걸 빨리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기술자들이 어떻게든 해가지고 절반까지 줄였어요. 근데 그래도 15분이었어요. 근데 15분 동안 기다리는 동안 민원은 끊이지 않고 너무 불만이 많았었죠. 자, 이 문제를 그런 거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었을까? 기술적으로는 15분 이하로 줄여들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 새로운 담당자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결국은 비행기에 내려서 수화물을 찾는 데까지 거리를 훨씬 더 멀리 떨어뜨렸습니다. 일부러. 그러니까 내가 비행기에 내리고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거리까지의 시간을 늘렸고요. 그 다음에 짐차가 보인다라고 해서 가자마자 1, 2분 안에 짐이 나오게끔 동선을 재설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기까지 가는 시간을 기다린다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정말로 빨라졌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는 비행기에서 내려서 수화물까지 찾는 데까지 20분이 넘게 걸리는 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시간이 기다린다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뭔가 기술적으로 실제 시간을 줄여낸 건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개발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모든 이슈들, 우리가 상황적으로 만났을 때 내가 만나는 요구 사항들 혹은 이거 가능한가요? 저거 가능한가요? 얘기 들었을 때 이 모든 어떤 사항들을 개발로만 풀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무조건 해드릴게요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자, 결국은 우리가 요구 사항을 받았을 때 그냥 그 구현한 대로만 만들어낼 필요가 없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문제라고 하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의 관점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기획자랑 소통할 수가 있고 디자이너랑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획자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면에 어떠한 해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개발자도 나의 어떤 창의적인 해법으로 얘기를 제안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제가 있었던 회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서버에서 호출 결과가 나왔는데 저기 10초라고 적었지만 실제로는 30초나 1분 정도까지 넘어가는 상황도 있었고 특정한 API가 문제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로딩이 특정한 경우에 항상 그랬던 건 아니었고요. 너무 느리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능 개선은 시도하고 있다고 서버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언제까지 될지 모르겠고 개발자가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불만을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헤비 유저한테만 발생했던 이슈라서 사실은 좀 묵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겠지만 수정은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당시의 쟁점들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서버 문제죠. 왜냐하면 서버에서 속도가 느린 거니까요. 그래서 서버 문제다라고 했는데 서버 쪽에서는 이거 인프라 문제다. 왜냐하면 인프라가 확충되면은 대결될 문제인데 서버 그 인프라에서 돈을 안 써주고 있다. 또 그러면은 클라이언트에서 캐싱을 해보는 건 어떠냐? 그러면 좀 더 속도가 빨라지지 않겠냐?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캐싱을 시도해보려고 하는데 보안팀에서 안 되게 하죠. 그런 것들은 전 데이터들을 로컬에 보관하면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때 결국은 최선의 방법은 뭐냐? 서버를 쪼는 거예요. 열심히 네 문제니까 네가 열심히 해야지. 그 API 하나가 15초, 20초가 걸리는 게 말이 되냐? 열심히 해라라고 얘기가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정말로 해결이 됐을까? 해결이 안 됐으니까 계속 이 문제가 남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든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같이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쟁점들을 각자의 입장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든 도와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서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서버에서 어쨌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쨌든 시간을 줄일 수는 없어. 그러면 어떻게든 간에 좀 더 빨라 보이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인프라에서 뭔가 다른 리소스는 받아볼 수 있는 게 없나? 클라이언트에서 캐싱을 하고 있는데 뭔가 보안 정책을 또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것들을 디자인으로 풀 수는 없나? 이제 각자가 자기의 방법대로 나름대로 이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클라이언트에서 캐싱을 하기로 해요. 클라이언트 캐싱을 하고 있는데 자체적으로는 암호화를 해서 보안 정책을 우회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기화를 처리를 하는 식으로 하고 있고요. 서버에서는 당장은 뭐 이슈를 해결할 수 없었지만 스트림하게 내가 데이터를 줄게. 그러면 좀 더 빠르게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문제를 해법을 차지해 보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은 최선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냥 서버가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시간을 줄이면 끝이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해보고 서버의 어떤 이슈를 부담하기 위해서 그냥 다른 직군이 할 수 있는 제안들을 만들어내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정석은 아니었지만 이 업데이트가 나와서 그 뒤에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졌던 경험이 있습니다.
결국은 사용자들한테 굉장히 유의미한 체감 속도를 제공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캐싱을 통한 이런 기능들을 언젠가는 만들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이참에 갑자기 만들게 됐고요. 전반적으로 성능도 굉장히 괜찮았고 낙관적 업데이트 모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가 효과들을 얻을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결국은 이 쟁점들, 자, 이러한 쟁점들 흔한 상황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미팅을 하게 되면 자, 이러한 내용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항상 같은 형태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같은 팀이 아니고 우리의 성과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결국은 너의 문제다라는 식으로 돌게 되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겠죠. 우리가 문제 해결사나 창의적인 해법이 필요한 순간은 아마도 내가 해결은 못하지만 남은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게 만들어내는 방법들일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개발이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 아까 사이드 프로젝트가 그렇게 가치가 만들기 어렵다는 것은 혼자서 만들 수 있는 밸류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협력을 해야 되고 모아서 만들어내는 가치가 결국은 그 가치를 크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될 것인가? 결국은 이 문제의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핵심이 되는 문제를 찾아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들은 굉장히 피상적인 표현일 수 있어요. 공항에서 사람들이 너무 오래 기다린대요. 그러면 오래 기다리다고 하니까 짧게 줄이면 되겠네라고 이렇게 피상적인 대응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방법이 실질적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결국은 이 문제의 어떤 본질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공항의 어떤 이동 동선이 문제였구나라고 하는 이 본질을 찾아내기 위한 어떤 관점이 필요하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모순을 발견하는 시기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어떤 것들, 자, 우리가 아이디어를 발견을 했을 때, 자, 보안에서 그 캐싱을 해야 되는데 보안 때문에 안 돼요라고 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를 그러면 보안 때문에 캐싱을 포기하시죠. 대신은 캐싱하기 때문에 보안을 포기하시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둘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모순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정말로 선택이 아니라 이 모순되어 있는 것들을 풀 수 있는 해법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은 어떠한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둘 다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를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국은 함께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전문성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아까 공항의 문제는 컨베이어 벨트의 속도를 줄이는 게 아니라 동선을 변경하는 거였죠. 근데 동선을 변경하는 것은 엔지니어의 역할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획자가 해줘야 되는 역할인 거죠. 우리가 개발을 할 때도 똑같은 이슈가 있는데 똑같은 문제 상황이 있는데 이거를 디자인이 풀면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는 거를 개발자가 어거지로 풀었던 문제도 되게 많고요. 그냥 기획에서 풀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개발자가 다른 기획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어진 이슈만 만약에 해결을 한다 그러면은 이 방법이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쨌든 꾸역꾸역 해내면서 뭔가 프랑켄슈타인이 돼봤던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라 훨씬 더 괜찮은 방법을 우리끼리 함께 고민을 해서 나의 전문성으로 풀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자 여러분들에게 그냥 선배 개발자로서 그냥 몇 가지 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조언 몇 가지만 좀 정리해봤습니다. 자,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기 아시죠? 개발자가 맨날 듣는 말, 자, 오늘도 안 됐다고 했다는 그 말, 그렇죠? 그러니까 개발자한테 안 된다고 하는 이유는 너무 많아요. 사실 진짜로 물어보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오늘도 개발자가 안 된다고 하는 얘기는 사실 기획자가 이상하게 물어보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일까지 이렇게 해서 이게 가능한가요? 라고 하면 개발자는 고지고대로 듣기 때문에 그 셋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은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데요? 라고 얘기하죠. 솔직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가 문제인데요? 어떤 것을 해결하고 싶은데요? 라고 했을 때 그 방법이 아니더라도 혹은 그 일정이 아니더라도 혹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얼마든지 제안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된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새로운 방식을 가져와요. 그럼 이렇게는 안 될까요? 저렇게는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게 더 힘들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말고 개발자로서 그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해법을 오히려 주도적으로 얼마든지 얘기해도 괜찮다. 그리고 기획자는 그런 개발자를 사랑합니다. 안 된다고 하는 개발자보다. 그러니까 함께 고민을 해보는 걸 해보시고요. 결국은 그러려면 뭘 해야 된다? 잘 들어줘야 됩니다. 저 사람이 안 된다라고 말할 것 같아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그런 거 정말 많이 해봤습니다. 저기 백엔드 개발자한테 이거 되는지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 그러니까 왜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시죠? 이러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감히 물어보지도 마라고 만드는 그 아우라를 만들어내는 몇몇 분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얘기를 들어준다는 게 그 얘기를 들어주면 뭔가 들어준 대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지만 들어주는 거랑 시키는 대로 하는 건 다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은 지금 힘들 것 같아요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들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안 된다도 거절도 충분히 솔직하게 말할 수 있다. 그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 솔직하면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고 기분 나쁘게 말 안 하려면은 거짓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솔직하게 친절할 수 있어요. 아, 그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충분히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되게 냉정하게 말해야 된다고, 시크하게 말해야 된다고, 그래야 알아듣는다고 되게 못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자고요. 그냥 충분히 친절하게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누군가한테 나한테 일을 주어졌을 때, 개발자들한테 임무가 주어지거나 태스크가 주어지거나 이슈가 주어진다 그러면 내가 시켜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십시오. 태스크, 챌린지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저 문제를 나는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될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했던 방식이 맞는 방식이다 그러면 풀면 되겠죠. 하지만 그 방식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노발대발 뛰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가 아니라 내가 풀어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그 사람과 소통하는 것, 그리고 이 문제의 모든 과정이 다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공감을 잘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공감을 잘하면 어떻게 되느냐? 아, 그거 내일까지 돼야 되는데요. 꼭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라면은 알겠습니다. 그렇네요. 제가 꼭 한번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는 잘하는 개발자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아니죠. 그러니까 공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연민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연민이란 건 뭐냐? 내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리를 지킴으로써 그 사람한테 어쨌든 간에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자의 이입을 하지 마시고 나는 개발자다라는 것을 꼭 생각하시면서 나의 전문성으로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든 간에 도움을 주겠다라는 마인드로 여러분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거절도 할 수 있고 친절하게 얘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설득이 아니고요, 비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설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분명히 이 사람을 무조건 눌러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기획에서 얘기를 했는데 나는 그 계획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가 아니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라고만 얘기해도, 둘의 생각을 비교하기만 해도 괜찮아요. 어차피 선택이나 판단은 누군가의 결정권자의 몫일 겁니다. 그죠? 내가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우기고 버티고 해서 그 사람을 찍어 누른다고 해서 나의 결정이 되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해결책이 서로 틀릴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인식은 같을 수가 있겠죠. 이 생각은 저랑 같은데요, 이 생각은 저랑 다른데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에 대한 이야기들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다. 굳이 설득하지 않으려고 해도 된다. 사실 좋은 생각은요, 여러분,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고 더 좋은 생각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우겨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느냐? 우리가 서로의 문제가 맞다 안 맞다고 얘기하게 되면 우리는 서로 대립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같이 이 문제를 풀어봅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문제랑 우리를 분리를 시키면 우리는 한 팀이 되고요, 우리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설득이 아니라 문제를 따로 떼어놓고 서로의 의견을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통 그런 건 얘기했습니다. 맨날 제 얘기는 안 들어줘요. 저는 어디 가서 얘기하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은 저 맨날 무시당해요라고 했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득이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하는 것들은 사실상 논리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 생활이라고 하는 것들, 모든 것들이라고 했을 때 훨씬 더 내 말이 맞는 것 같고 설득력이 있고 더 맞는 얘기일지언정 누가 얘기했냐에 따라 가지고 그 말이 더 괜찮아 보이고 안 괜찮아 보이는 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먹히지 않는 것들이 뭔가 논리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닐 수도 있다. 근데 그거는 평소에 내가 충분한 그만큼 신뢰를 못 보여줬거나 설득력을 못 가졌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언제나 이 사회적 자본의 어떤 것을 쌓아가시려고 하십시오. 근데 이 앞에 모든 행동들, 그런 행동들이 다 여러분들을 더 설득력 있게 만들어주고 더 멋있게 만들어줄 것이고, 그게 좋은 개발자가 갖춰야 될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발자가 착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 내가 고생하는 것만큼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이만큼 기술적인 걸 썼고 내가 뭘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가겠지. 여러분들이 이력서를 쓸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막 첫 번째 기술적으로 해법을 난이도를 적어보라고 했어요. 나의 문제 해결 경험을 적어보라고 했을 때 본인이 했었던 가장 어려운 기술적 난도를 적거든요. 근데 6개월 동안 내가 최적화를 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맨 처음에 기술적 난이도로 올리게 되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6개월 동안 일을 했는데 최적화 한 3일 했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 3일이 6개월치의 가치를 뛰어넘을 수 없는 거잖아요. 기술적 가치의 난도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고생하고 자시고가 아니라 그냥 내가 엉덩이를 붙이고 쭉 해왔던 것들, 그리고 그게 만들어낸 임팩트나 영향력, 그리고 비즈니스적인 가치가 결국은 이 가치인 거기 때문에 개발적인 가치, 나의 고생과 이 전체의 가치를 좀 분리해서 볼 수 있는 시각이 있으면 덜 고생하고 더 임팩트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고생한 것들을 막 사람들한테 어필하면서 그걸로 가치를 인정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덜 고생하고 효율적으로 근데 더 멋있는 임팩트와 영향을 내보려는 방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개발자는 게을러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죠? 그 이유가 그냥 이런 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고생을 하는 것보다 임팩트와 영향도는 난이도와 시간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게 개발의 멋진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해 볼게요. 결국은 가치관이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성장을 했을 때 야, 요구사항이 만든 게 중요하지, 뭐가 중요하지, 포드의 품질이 중요하지. 그렇지만 결국은 비즈니스의 가치가 중요하더라. 여러 가지가 했을 때 결국 내가 만들어내는 가치라고 하는 것들이 다를 수 있구나. 그리고 정말 이런 것들의 균형 감각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 내가 이런 것들을 선택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고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도달해야 될 자리, 매니징을 하던 시니어가 되던 뭘 하던 간에 내가 이 삼각형을 얼마나 잘 그리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중요한 가치가 될 거라는 거. 그리고 코드를 작성하는 것만이 개발이 아니라는 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 가치를 높이고 싶으면 결국은 남이 내 가치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내가 그들을 돕는 것 자체도 결국은 개발인 거겠죠. 그래서 내가 코드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개발이다. 그래서 결국 다시 한 번 더 협력의 중요성을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이 모든 행위가 사실 다 개발이고요. 그렇게 따지면 내가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이 코딩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개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 요리, 뭐 개발이라고 했을 때 운동은 뭔가 무게 드는 거, 요리는 뭔가 요리를 하는 행위, 개발은 코딩하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근데 운동하는 사람한테 야, 운동은 무게 드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면은 굉장히 비웃습니다. 아시죠? 운동복을 사야 되고 뭔가 헬스장에 가겠다는 의지, 식단 조절, 다 이것들이 전부 다 운동이고요. 요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개발도 사실 생각해 보면 사용자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도 개발이고요. 우리가 문제 정의를 하는 것들, 해결책을 구상하는 것들, 기획자랑 얘기하고 뭐 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다 개발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저 진짜 개발만 하고 싶은데 개발만 하게 냅두지 않아요. 맨날 회의하고 맨날 뭐 하고 맨날 뭐 하고. 근데 뭡니까? 그게 개발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 개발이다 생각하면은 나는 회의에서도 뭐에서도 정말로 주도적으로 여러분 재밌게 일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했던 얘기들,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코딩만 개발이 아니구나, 비즈니스가 정말 중요하구나, 협업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나한테 어떤 가치를 만들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아까 말했던 그 회의도, 사람들과 만나는 그 열정적인 이야기도, 뭔가 문제를 고민하는 상황도 모두가 다 개발이라고 하시는 것들을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이 이 개발이라고 하는 것들을 범위를 넓히셔 보시고 관점을 다르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뭔가 주도적으로 멋지게 선택하시고 또 해결하시는 멋진 문제 해결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